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욕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라서는, 그분은 이제 그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있어서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에 기인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욕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생존의 욕구,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 힘의 욕구, 네 번째 즐거움의 욕구, 5번째 자유의 욕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또 말을 할 때도 이 5가지 욕구에 기인해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아이들의 기준에서 물론 글라서는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욕구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머님들의 그 아이들 게임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그 게임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욕구에서 기반해서 할까, 그것을 이제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욕구를 좀 살펴보고요. 그런 욕구에 기인해서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 내지는 특성 이런 거를 좀 말씀해 드리고, 어머님들이 그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욕구에서 이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스가 말한 것처럼 행동과 뭐 말이 전부 다 이 5가지 욕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아이들이, 전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를 하는 그 욕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욕구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욕구에서 게임을 하는가, 또 우리 아이는 어떤 욕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보시면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생존의 욕구는 말 그대로 그 생존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먹을 것을 먹는데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또 그 영양소를 좀 체크해가면서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이거 뭐가 좋아? 이거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생존의 욕구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조제 같은 거 아니면 약 같은 거 잘 챙겨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 보통 약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어야지 감기가 나. 그러면 아주 참으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비타민제 같은 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생존의 욕구가 높은 거고요. 또 하나의 특성은 이 아이들은 적응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생존의 욕구가 높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요. 그야말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랑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 그리고 뭐 카톡방에서 탈퇴당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나 가족과도 친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아이로 비춰지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욕구는 다른 말로 이제 성취의 욕구라고도 하는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이제 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펼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이제 있는 아이들이 힘의 욕구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즐거움의 욕구는 우리가 공부도 사실은 즐거움의 욕구의 하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굉장히 재미있어서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즐거움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뭐 암벽 등산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뭐 자동차 경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즐거움의 욕구가 높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욕구는, 자신이 이제 그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려는 바를, 침범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5가지 욕구를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욕구에 근거해서, 그 게임을 하는가를 보면, 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면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 욕구가 높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님이 집을 계속 비우신다거나, 아니면 뭐 대화할 상대가 없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말 인간의 그 살아가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 게임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에 의해서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중독이 가장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중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엄마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시고요. 이 아이를 정말 살리려는 심정으로 정말 만약에 게임을 끊기를 원하신다면 뭐 다니시던 직장도 좀 잠시 쉬시면서 아이를 좀 돌보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이제 근거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중독이 가장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된다, 친구가. 그러면 이 아이는 게임 대신에 축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하는 것 자체는 이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한다기보담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3번째, 힘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게임을 어떤 종류를 하는가, 만약에 뭐 무기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힘의 욕구가 높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도 약간 중독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널리 펼치고 시선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태권도라든지 그 힘을 쓸 수 있는,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뭐 웅변 같은 거, 그런 거를 가르치시게 되면 게임에서 조금 그 힘의 욕구를 발산하는 그 장소가 좀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아이들은 어머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게임 페인이 서울대 갔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죠. 즐거움의 욕구는 뭔가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게임도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걸 알고 싶어서 시도를 합니다.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요, 주로 한 게임을 공략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레벨이 업되고, 그리고 자기가 무기를 사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그 게임에 굉장히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 게임을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런 게임들을 알아가죠. 그래서 게임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욕구에 기반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공부를 시키실 때 공부를 의무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자유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엄마의 잔소리라든지 어떤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너무 답답해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 사이버 월드에 가서, 예, 인터넷이라는 그 사이버 월드에 가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유욕구에 기반해서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게임하는 양상이 어떤가를 보면 우리 아이의 욕구를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또 공부도 그런 어떤 욕구에 기반해서 문의는 다 공부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공부를 하게 하는 욕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나 이거 공부 잘해야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돼야지. 이런 아이들은 생존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때 같은 경우는 꼭 친구네 집에 가서 한다든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공부의 그 효율성을 높이게 하려면 엄마랑 문답식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공부를 할 때도 꼭 사람과 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반장을 하려는데 뭐 성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할 수 있다라든가, 또 이런 아이들은 정치가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궁금한 거 알아가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아이들이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교수가 된다든지 평생 뭐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연구원의 직이라든지 이런 그 직업을 택하는 아이들이 즐거움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어머님도 혹시 이런 아이들 있죠. 뭐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숙제를 막 후다닥 빨리 하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유의 욕구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좋아서 한다기보담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일단은 해놓는 그런 아이들의 유형이 자유의 욕구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1세기는 1인 창업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 사업을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를 일군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업가들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돈을 버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담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자유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경우 만약에 돈이 있어서 가사도우미를 내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어머니는 그 가사나 어떤 살림에 들어가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유를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는 무슨 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욕구는 별론데, 이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특성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 욕구를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교육을 시키시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나 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